얼마나 덧없는지. 한 4번째 정도까지 생각하잖아요. 그 구독비를 결제하면서 구독을 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녕하세요. 저는 타이밍4에서 주로 디자인 업무를 맡고 있는 내 이름은 스프링 지독한 플리조입니다. 먼저 3위부터 한번. 3위는 김열의 칼날 무한열차 편입니다. 저는 주로 이 영화를 제 삶이 좀 지루하고 하루하루가 좀 쳇바퀴 같고 열정이 좀 사그라졌을 때 주로 보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생명이 얼마나 덧없는지, 그렇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느끼게 해줘요. 그리고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하루가 사실은 굉장히 귀하고 절실한 순간들이라는 거를 깨닫게 해줘요. 가장 슬픈 장면이기도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랭고쿠라는 캐릭터인데 이 극장판에서 삶을 마감해요. 어떡해! 세상에. 자신이 선택한 길을 믿고 나아가렴. 마음을 불태우고 스스로를 북돋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말들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큰 용기와 위로가 되어주는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랭고쿠랑 바꿔서 살 수 있다고 하면 아니요. 왜요? 제가 그 정도로 강하진 않은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유튜브 채널을 아예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임한올이라는 분의 채널입니다. 진심으로 그분이 시청자들한테 전하고 싶은 거를 자연스럽게 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인데요. 일단 그분 자체가 굉장히 약간 햇살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저도 약간 따뜻해지고, 동심이 살아있는 어른은 이렇게 막 빛나고 사랑스럽구나 라고 느꼈어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그분의 영상은 할로윈 코스튬 만들기 디즈니 캐릭터 성대모사입니다. 단순히 콘텐츠 제작을 넘어서 어떤 주제든 자신만의 따뜻한 결로 풀어내는 방식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 원을 이건 저의 인생 영화 중 한 편인데요. 앙 단팥 이야기입니다. 앙 단팥 인생 이야기는 따뜻한 감동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께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인데요. 저는 이걸 보고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스토리가 일본식 단팥빵을 만드는 남자분 있고, 거기에 도쿠에라는 한 할머니분이 저 여기 취직하고 싶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할머니분이 사실 과거에 한센병을 앓고 계셨어요. 근데 그 사실을 누군가 퍼뜨리게 되고, 그걸 알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멀리하기 시작까지 하는 거예요. 한센병이라는 그 사실만 알고, 그 병이 무엇인지, 뭐 정형병이 어떻게 되는지, 그분이 지금 완치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사실만으로도 배제하고 고립시키고 그런 스토리가 이어졌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뉴스 한 줄, 소문 하나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단순한 감동 영화로만 보지 않고 타인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보의 이면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이밍4 콘텐츠 제작팀 1년에 콘서트 10번입니다. 탑3 콘텐츠 제가 첫 번째로 소개드릴 작품은 메리 킬즈 피플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동명의 캐나다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 가망이 없는 환자들의 조력 사망을 돕는 의사와 그 뒤를 쫓는 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민기 배우가 말기암 환자로 나오는, 보통 주인공인데 그렇게 말기암 환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흔치 않잖아요. 도파민도 있고 시원하게 사이다로 이제 끝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재밌게 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예전부터 많이 논의됐던 존엄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계속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엄청 어린 학생이 암에 걸려서 죽을 날이 몇 달 안 남았다. 의사한테 이런 선고를 받았는데, 몇 달 안 남은 그 시간이 자기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는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를 좀 죽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그냥 계속 기억에 남아요. 그 드라마 끝나고 나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번째 2위 작품 추천해주세요. 2위 작품은 애프터 선이라는 영화입니다. 샬롯 웰스라는 감독의 첫 장편 데뷔 영화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20년 전에 아빠와 튀르키예에서 여름휴가를 가서 캠코더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그걸 20년 후에 보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이게 영화를 보면서도 울었는데,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더 많이 운 거예요. 약간 여운이 더 깊은 영화다. 아빠 역할을 맡은 배우가 폴 메스칼이라는 배우인데, 아카데미 시상식에 이제 나무주연상 후보에도 오르고, 한번 같이 보면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아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1위 작품이 남았는데요.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입니다.
입니다. 이 소설은 광주의 5월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저는 문학이 윤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작품이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 작품도 제가 보면서 많이 울었던 문학을 통해서 계속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고 읽은 사람들이 공감도 하고 하면서 광주를 애도할 수도 있고 위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6장 있는데 그 6장마다 다 화자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장이 동호의 어머니가 서술하는 내용이 6장이거든요. 진짜 많이 울어서 6장을 인상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이밍폴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하고 있는 윤떠보니 과장입니다. 3위 콘텐츠부터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www라는 줄여서 건블류라고 많이 부르는 드라마 콘텐츠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제가 임수정이랑 이다희 배우를 좀 좋아하는데 보다 보니까 되게 생각할 점이 많은 드라마인 것 같더라고요. 보다 보면은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우리가 보는 게 마냥 사실만은 아니겠구나, 이게 다 조작된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 이걸 한번 시청해 보시면 조금 더 포털에서 내용을 접할 때 좀 더 판별하고 필터링해서 이제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타미라는 주인공이 이제 이직을 하고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해가지고 옮긴 포털에 인지도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이 깊었고, 저는 사실 포털 관련된 내용을 지금 많이 말씀드렸지만 로맨스적인 장면을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2위 콘텐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1, 2위를 가르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냥 둘 다 탑 1이라고 생각하고 블랙미러 시즌 7을 봤는데요. 어떻게 이런 주제로 드라마를 만들 수가 있지? 할 정도로 진짜 총 6개의 에피소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다 각각의 에피소드라서 그냥 단편처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곧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겪게 될 일? 제가 좀 인상이 깊었던 화가 1화 중에 보통 사람들이라는 편이 있거든요. 돈이 걸린 와이프가 있는데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칩 같은 걸 심어가지고 그 칩의 기억력을 이렇게 업로드해놓고 그 칩을 이제 다른 데서 관리해준다. 근데 이게 이제 새로 나온 기술인데 아직 많이 상용화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무료로 수술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런데 이제 남편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밀접 검사를 하고 수술을 받게 돼. 근데 수술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 전처럼 한번 사용해서 사는데 갑자기 얼마가 지나더니 부적비를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적비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구독이 끊기면은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 찾아왔더니 그거 이번에 새로 도입된 광고라. 광고가 안 나오게 하려면 더 높은 구독자를 구입해야 한다. 점점 더 높은 구독자를 이제 구독하게 돼야 되는데 앞으로 미래가 다가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마냥 좋은 게 아니고 이런 무서운 점이 있구나. 그렇게 인상 깊게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공동 1위 또 아. 다른 콘텐츠를 한번. 다른 콘텐츠는 원주 MBC에서 제작한 바람되어 너와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텐덤 사이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게 앞에는 파일럿이라고 방향을 조절해주고 앞을 보는 선수가 앉아있고 뒤에는 시각장애인 선수가 앉아있어요. 그 종목을 다룬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총 2편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몰랐던 시각장애인들의 일상? 그리고 특징? 이런 것도 많이 볼 수 있고 되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거의 후속작으로 바람되어 다시 너와라고, 근데 그게 이번에 백상에 후보로 노미네이트 됐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의미 있는 작품이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혼소 국콘을 통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소개해 드릴 것 같은데 이번 콘텐츠를 답변을 생각하면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